부인이 자꾸 지으라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 자기는 한약 먹을 때마다 소화가 자기는 한약 체질이 아니야.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손발 차고 추위 탄다고 해서 몸이 뭐 근본적으로 냉하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환자들이 할 생각이고, 환자들은 그래갖고 뭐 홍삼 먹고 인삼 먹고 막 심한 사람은 부자도 다니 먹죠. 시골에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뭐 온도 다 재고 잠깐 착착착 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쪽에 훨씬 많다. 왜냐? 이 순환기가 피가 안 도니까 찬 거예요. 조거름 소양경경증도 마찬가지예요. 수족냉이 있어요. 앞에 이제 비만, 권권, 식소, 설사. 자, 이거 보면 전부 이 비위, 흔히 비위 약하고 몸이 냉하고 기가 허한 사람 증상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증상만 보면 이제 이것만 갖고 다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제 그거를 잘 이제 어느 경락 장근 문제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선입견을 갖지 말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냉하니까 이 사람 소음인이다. 네. 천만에 맞습니다. 자, 삼극 체질이라는 게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체질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왜 이 체질이라는 게 나왔냐면, 이제 환자들 쭉 보다 보니까, 하여튼 뭐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이상하게도, 한 번 오면 계속 와서, 차트들이 막, 갈아야 될 정도로 너무 두꺼워서. 근데 재밌는 현상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어느 날. 맨날 같은 경락의 문제로 오는 병이 증상은 틀리죠. 그때 다 틀려요. 뭐 감기일 수도 있고 내상일 수도 있고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원인 경락을 찾아보면 항상 그 사람은 똑같아요. 모든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체질이 나옵니다. 사실 이 체질은 제일 나중에 나온 거죠. 제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해보니까 결국은 이제 크게는 이제 풍체질, 습체질, 냉체질, 이제 풍도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습도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온도 조절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세 분류를 해보면 이제 거기에 다시 음양이 있어요. 양풍, 음풍, 또 양습, 음습, 양냉, 이제 풍체질을 보면 이게 양풍체질은 심포 3초경의 불균형이에요. 순환기 계통의 문제, 즉 어혈과 위기계류가 발생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각종 질병이 오는 케이스죠. 임상에서 가장 이제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국민 전체를 제가 뭐 알지는 못하지만 한의원에 오는 분들을 보면 풍체질이 제일 많아요. 근데 길거리 가다 봐도 풍체질이 제일 많아요. 근데 한의원에 오는 숫자는 더 많아요. 왜냐?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풍체질이 많은 데다가 병이 제일 많아요. 특히 요즘 현대의 여러 가지 뭐 공연이 스트레스니 거기에 가장 취약한 체질이에요. 또 각종 그 화학물질. 특히 이게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실 이제 그거 안 좋은 일이지만 한의사들한테는 약간 다행인데 양약에도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 다 즉각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양약 많이 먹은 사람들 중에 탈나는 게 대부분 풍체질.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양풍 체질이 이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음풍 체질이에요. 간담경의 그 기능, 문맥
순환을 포함해서 거기에 이제 이상이 생기는 체질. 그 다음 이제 습체질 볼까요? 양습 체질은 이제 비위경락의 불균형. 습 체질은 이제 대부분 습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습이 많아요. 즉 지방질이 좀 많죠. 영양이 아주 풍부한 체질이에요. 이 양습 체질 같은 경우는 뭐 겨울에도 그 와이셔츠 하나에 그냥 그 양복 옷들을 입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양습 체질. 이 약 먹으면 어느 날 그래요. 거의 춥다고 정상이 들거든요. 사실 추워진 게 아닌 게 정상이죠. 남들 춥다 그럴 때 안 춥다 그러는 게 비정상이죠. 그게 이제 양습 체질이고, 음습 체질은 이제 폐대장 경락의 기능 부조하고 기허습성이 줄는 체질. 냉체질을 보면 신방광경 양냉체질, 신방광경락의 불균형. 근데 말이 냉체질이지 양냉체질은 상당히 열이 많아요. 땀도 많고 차가운 물도 좋아하고 건강할 때는. 이제 병 나면 또 아주 냉기에 취약해지죠. 제가 쓴 뭐 삼급의학이라는 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자 우리 그 인삼의 효능이 뭐죠? 인삼 약성가 한번 약성가가 뭐죠? 인삼? 너무 구식으로 그랬나? 네? 그렇죠. 자, 인삼미감 보원기, 지갈생진 조영기. 자, 그 중에 어떤 증상을 지적해서 나온 게 뭐가 있죠? 앞부분은 뭐 그냥 이렇게 제가 생진은 이제 증상은 아니고 어떤 그 기전이고, 인삼은 맛이 달고 원기를 보았다. 이제 그냥 대략적인 얘기고, 지갈생진 조영, 갈증을 멈추게 하고 생진, 진액을 생기게 하고 영위를 조절한다. 자, 증상은 딱한데 갈증. 인삼의 효능은 본초 항목을 보면 알듯이 다른 약에 비해서 훨씬 잘 돼 있어요. 영도가 엄청 많아요. 그 많은 증상을 딱 줄여서 하나만 딱 써놓는다 그러면 갈증이에요. 인삼의 주치 증상은 갈증. 대표적으로. 우리 어때요? 환자 치료할 때 그렇게 쓰나? 실제로 손발 차고 냉한 사람들 갈증 별로 없어요. 물 많이 마시나? 몰라. 그 사람한테 인삼 쓰면 될까? 안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물론 간혹은 돼요. 그러니까 대표 증상으로 하나, 그 수백 가지 중에 하나를 뽑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입장을 바꿔놓고, 원래 그게 아마 의학인문에 나온 것을 글자 수를 좀 줄여서, 그게 뭐 조영양위, 그런데 이제 그걸 조영위 이걸 줄여서 만든 걸 거예요. 자, 그걸 처음 만든 사람이 고민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엉터리를 만들면 안 되니까. 또 만들었다는 자신 있는 사람이죠. 그런 거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걸 하면 중요하니까 딱 갖다 써놓고. 그게 이제 요 양냉 체질이야. 고갈.
보증이득탕 누가 만들었지? 그 이동원 책의 보증이득탕론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보증이득탕을 써야 되는 그 이제 뭐 기전부터 시작해서 목표, 그러니까 오열하고 매기 홍대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처방이에요. 대부분 근데 엉뚱한 데 쓰고 있더라고요. 자, 음행 체질은 심소장경, 즉 자율신경의 부저하고 인해서 물론 이제 뭐 신경성 질환이 생기기 쉽다고 했는데 뭐 다른 경우도 생겨요. 그냥 대표적인 것만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한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삼구침법. 이 시간이 책 한 권을 축약해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기본이 없으면 인상적인 걸 제가 말씀드려도 시간 낭비 전혀 갖다 써볼 때도 없고, 그래서 이제 빠른 속도로 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한번 쭉 훑고 지나갑니다. 삼구침법은 이제 크게 본치, 표치 이렇게 나뉘어져요. 본치는 이제 경락경증을 정확하게 찾아냈으면, 만약에 신관광경의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경락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단위 순환계나 그거 소속된 소순환계, 그러니까 신관광경의 이상이면 이제 그 신관광경 또는 심소장경까지 온도 조절 소순환계를 조절해주면 치료가 돼요. 다른 경락은 안 건드려요. 여기는 무슨 오행상생상극으로 뭐 오행침이나 사암침 이런 방식을 안 쓰고, 그리고 여기 뭐 이제 자세한 내용이 지금 없지만 기본적인 치료는 좌병 우침, 우병 좌침, 반대편에서 치료해요. 일반적인 우리 그 호침이라든지 이런 그건 이제 강자극에 속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침을 찔렀을 때 산창, 중마, 이 침감이 오는 것은 강자극에 속해요. 그래서 그런 치료법은 관측이 아닌 건측에다가 대부분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약자극은 관측에 쓸 수 있어요. 약자극, 그러니까 가볍게 단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피내침을 쓴다든지 또 국보, 뜸을 뜬다든지, 요거는 뜸은 자극이 강하지만 관측에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표치는 이제 경락과 상관없이 그 아시어, 천은물이죠. 아시어를 중심으로 쓰는데, 왜냐하면 이제 통증을 호소하는 질병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표치와 본치를 이제 같이 병행을 하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표치를 해서 일단 좀 한숨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치를 해주고. 근데 역시 이제 강자극을 이용해서 좌병우침, 우병좌침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기법, 뭐 염전이라든지 어떤 영수보사는 뭐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여기 하여튼 그건 이제 자세히 좀 연구를 해보시려면 제가 쓴 책이나 아니면 그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 거기 이제 그 경락의 흐름의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12경락은 어떤 자극을 줘도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수를 하거나 뭐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상관없어요. 자극을 주면 반드시 한 방향으로만 흘러요.
그걸 역류시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마치 그 정맥이나 림프관에 그 역류 방지하는 밸브가 있어가지고 역류 못하게 하듯이 경락, 12경락은 절대 역류가 안 돼요. 훨씬 쉬워졌죠. 그래서 그 복잡한 뭐 오전, 오후, 남녀, 좌우, 수경, 적경이 머리 돌죠? 그거 상관없이 12경락은 항상 일정한 단락이에요. 우선 이제 뭐 임상에 사실 여러 가지 질병 뭐 하면 좋은데 제가 여기서 그 잘 낫지 않는 소화기 질환을 한 가지만 뽑아놓은 거는 아까 이제 그런 개념하고 이제 연결해서 설명이 가능하고 아무튼 소화기 질환에만 이런 것이 적용된다는 게 아니고 모든 질병에서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선 아주 쉬운 부분은 이걸 가지고 이거 한 가지만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소식지제, 행기지제, 온중지제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만성 또는 냉성 소화질환이 많아요. 흔히 이제 사상적으로 소음인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이제 소양인 같이 음이 허하다 하는데 실제로 정작 거기에 해당되는 그 자음 지제를 쓰면 소화가 안 되는 경우, 그래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만약 그런 거 써서 잘 되는 경우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라면 일단 이제 목표를 요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로 보고 좁혀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담경의 이상이냐, 또 심포삼초경의 이상이냐, 그것도 어혈이냐, 위기계류. 어혈인 경우하고 위기계류인 경우는 치료법이 좀 틀려요. 우선 간담경의 이상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증상은 사실 대동소이해요. 심화비, 이건 뭐 모든 소화기 질환에 흔히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제 주변에 경결 압통이 있다. 압통이 없이 경결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 정도가 이제 이 경결이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뭐 소화 안 되고 잘 못 먹으니까 살이 빠지겠죠. 수척한 지형이 많고 수족이 냉한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 이제 소적 족보름전, 백작약, 오매, 복명, 임진, 진피, 지각, 강할, 박하, 메가, 소자, 감초 이걸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지금 그 처방에 관한 책을 쓰고 있는데 항상 그 책을 쓰면서 고민하는 부분이 요거 이제 갖다가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론 진단이 정확하면 효과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상황이 틀려요. 예를 들면 연변인 사람도 있고 설사인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배를 만져봤을 때 경결이 심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압통이 심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럼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된 처방으로 치료하면 아무래도 치료율이 떨어져요. 기본은 되지만 그래서 이제 그건 약간의 경험이 필요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죠? 실험 같은 거 할 때도 무슨 정성 분석, 정량 분석 이거 하듯이 우리가 정량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금풍 체질이고 간담경이 이상이다. 그럼 거기 끝이 아니고 이 도수가 어느 정도냐. 그걸 잘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요 약들을 용량을 가감한다든지 또 밑에 보면 이제 뭐 설사할 때는 뭐 어떻게 이게 제가 참고 삼아 해놓은 거지 이거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런 식의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맞춤복처럼 치료 효과를 아주 높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심포삼초경의 이상 중에서 어혈이 원인이 된 경우 사실 증상은 비슷해요.
심화비, 제주변 경결 압통. 왜냐? 제주변 경결 압통이 뭐냐면, 자, 환자분들 중에 그런 경우 많죠. 배꼽 주변에 보면 딱딱하게 덩어리. 그거 뭐라 그래요? 적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러지? 뭐 이만한 사람도 있잖아. 돌덩어리 같이. 그거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여서 쓰나요? 예전에 보니까 뭐 누가 냉적이라고 그 남상철 씨죠? 그 약침 원조. 그 외에는 사실 특별한 용어는 없는 것 같아요. 일반 적취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고. 자, 아까 문맥 순환이 안 된다. 문맥에 우려이 된다. 했을 때, 자, 문맥이 그 한번 그림이나 해부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뭐 하장관막 정맥, 상장관막 정맥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부채꼴로 모여가지고 가운데로 이렇게 모여서 올라가. 문맥이. 이게 전부 문맥 계통이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비정맥이라든지 위정맥이 합류. 자, 여기 가운데로 모이는 부분이 어디냐? 배꼽. 배꼽 아래쪽에서부터 쭉 명치 있는 데까지 옵니다. 거기에 올열이 돼서 압력이 생기면 빵빵해져요. 물론 이제 혈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조직이나 또 그 위에는 근육도 있고 복근도 있고 그걸 우리가 이제 겉에서 만지는 그런 걸 통해서 돌덩이 같이 만듭니다. 문맥. 우리가 문맥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 또 냉적 푹 찌르지 말고 뭐 정맥 찔러서 뭐 큰 탈은 안 나는데 그래 조심해야죠.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공통이에요. 이게 앞에 간담경에서도 있고 심포삼초에서도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어혈이 있는 경우에는 맥이 대부분 혈맥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적 버전을 기본 처방으로 해서 치료를 하십니다. 사실 소화기랑 관계 있는 약 별로 없죠. 내가 하나밖에. 근데도 아주 기가 막히게 효과가 좋아요. 소화제 넣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뭐 사인, 이런 거 넣지 말고. 자, 이번에는 이제 위기계류가 원인인 경우. 심포삼초경의 이상이지만 위기계류가 원인인 경우. 여기도 비슷한데 한 가지 특징이 복부 동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맥이 현맥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완맥이라고 했지만 정도 차이가 많아요. 아주 완한 경우가 있고 현인가 완인가 뭐 중간치인지 뭐 그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꾸 여러 경우를 이제 보다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소적 위기해울전. 아마 이 세 가지 중에 빈도는 이게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소화 문제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소화만 안 되고 끝이냐? 아니죠. 대부분 다른 증상을 또 가지고 있어요. 사실 소화 때문에만 오는 경우보다는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토피다, 류마티스다. 그런데 또 소화도 안 돼. 대부분 그렇죠. 환자분들이. 요걸 이제 목표로 해서 우리가 찾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약 처방은 또 조금 달라지겠지만 기본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거 뭐 시간이 없어서 두서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